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을 보면 조금 맥받은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물론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델타 변이 문제, 또 물가 문제가 좀 불거졌죠. 이 바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또 미국 시장 일각에서는 현재 조정론 연말까지 지금보다 훨씬 깊은 폭으로 지금부터 최소한 10%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조정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비록 맥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치더라도 미국 증시에 비교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방했던 하루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코스닥 및 일부 인기 테마주죠.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도가 나오면서 약 1% 넘게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잠깐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낙폭이 좀 생긴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또 인기 섹터 중에 현재 그 갤럭시 폴드 내지 갤럭시 플립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죠. 그들 종목들이 일제히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KG 바텍, 또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인데요. 이중 KG 바텍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들 종목을 보면 생각 외로 조정폭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이죠.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재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는 그러한 입장은 좀 찹찹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 안 풀린 듯한 약간 또 부분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장세였다는 건데 아마도 특히 한국 시장이 그런데 민감한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좀 있다가 곧바로 10월 달이 되는 거죠. 10월 달은 4분기가 시작하는 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어차피 3분기는 다 지나갔으니까요.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4분기 때부터는 오히려 여태까지 금쳤던 종목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주가도 최근 들어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강력히 컴백한다. 강력히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 이 논리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그 물량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주제를 놓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SKC는 가다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종가 기준 연일 신고가를 현재 갱신 중에 있죠. 근데 SKC는 그 전에 자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SKC는 간략간략하게 요점을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거고 동시에 SK그룹 전체가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가장 완벽하게 구축한 전 세계 유일한 그 그룹이라는 것, 이게 여기에 방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사실 LG화학도 삼성 SDI도 완제품을 만들지만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자체 그룹 내 보유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 소재나 또는 그 부품 등을 외부 조달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조립의 개념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과 대별된 SK그룹의 역량 증가가 그 단계까지 가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종목, 한 업체가 바로 SKC, 뭐 SK 머티리얼스도 있고요. SKIET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다른 뭐 SK 머티리얼스도 있고 IET도 있지만 뭐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SKC의 계속 진력을 다하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이른바 F4라고 했던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이들 종목은 맥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유이며 동시에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4, 4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 종목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SK는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다소 불편한 감이 좀 있죠. 어찌됐든 현재 있는 물량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뭐 1년 내내 1년도 넘었네요. 거의 2년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신 3인방 단타 종목이죠. OCI 계속 현재 괜찮고요. OCI 또 하나 마이크론 절대 보유가 됩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은 있는 물량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KH바텍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점 매수일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외에 LG전자나 테스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고, 그리고 메타버스 단타 종목들을 최근에 두 종목으로 그것도 물량을 압축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물량이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밀립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직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해서 기존 종목들을 일단 스크린을 했고요. 자, 오늘도 자막을 올려놓고, 그리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8월달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8.3%. 지난 7월달에 7.5 정도 나왔던, 그것도 높다고 했던 건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가장 대표적인 게 석탄가 같은 거죠. 뭐 코발트가 이런 것도 다 원자재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쨌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고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조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에서 연말 장세는 지금보다 그 지수로 봤을 때 약 10% 정도 내려간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S&P 500 등 기타 등등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연초 대비 20%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부담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물가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조기에 단행될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증시에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델타 변이도 있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유력한 이런 전망 또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현 바이든 정권의 법인세 인상, 기존 21%, 28%를 인상한다는 것 등이 일단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정론의 근거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 전부터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새삼스러울 거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은 짧게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이 크지 않으며, 또 조정받으면 내년부터 좋아진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어서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간만 잘 참으면 된다는 거고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현재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다. 중국과 또 미국에서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석탄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연초 톤당 200달러 정도 수준에서 9월달 들어 430달러 수준까지 불과 9개월 만에 한 2배 이상 석탄가가 올라왔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석탄 기반 뭐 PVC뿐만이 아닙니다. 에틸렌도 석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석탄과 관련돼서 석탄을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주로 만들죠. PVC 또는 에포키 수지인데 우리나라에는 석탄 기반이 아니라 다른 기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석탄 기반 PVC 내지 에포키 수지 그쪽을 현재 그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들 종목은 많이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한 종목은 현재 PVC를 만드는 업체죠. 현재 어디입니까? 하나솔루션.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수소와 관련돼서도 테마주로 엮여서 또 힘을 받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그전은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삼성정밀화학으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롯데로 들어와서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FXCG가 주업인데요. 그 FXCG가 현재 중국에서 이른바 카바이트 공법으로 만드는 그런 FXCG가 아니고 프로필렌 기반 에포키 수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이래저래 롯데정밀도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져 있죠. 근데 이들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롯데정밀과 관련된 후보 종목을 올려놨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죠.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기회가 되면 롯데정밀이든 또는 현재 지금 하나솔루션은 다소 무겁습니다. 이왕 잡으려면 롯데정밀인데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는 있다. 대주전자전에도 마찬가지죠. 대주전자전에도 타이밍을 현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애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3, 아이폰 13, 아이폰 13이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날짜로 9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후반이 되겠습니다. 아이폰 13, 13 네 가지 종류, 아이폰 13, 또 미니, 아이폰 프로, 또 프로맥스 이렇게 4종이 공개된다는 건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잘 나갔던 갤럭시, 특히 갤럭시 G 폴드, 갤럭시 G 플립 3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다소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같은 종류 그전 바 형태의 그런 그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애플의 신제품의 파괴력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형태 자체가 바뀌었죠. 이른바 폼 팩터입니다. 형태 인자 자체가 바 형태가 아니라 플립 형태 내지 폴더형이란 말이죠.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도는 현재 부품주들은 현재 바형 그 스마트폰이 아닌 플립이나 또는 폴더형에 필요한 힌지 같은 거 있죠. 힌지 같은 걸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애플의 아이폰 13이 실제로 출시된다, 공개된다, 언팩이죠. 공개된다 하더라도, 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현재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또 이쪽 폴더폰이나 또는 플립폰이나 이들 폰은 폰대로 각각 병존한다는 뜻이죠. 그 전에는 한쪽에 살면 한쪽에 죽고 그렇다는 건데 물론 대부분 갤럭시가 졌지만 어쨌든
현재 애플이 나가면 갤럭시는 진다 이런 공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병종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그리고 이쪽 갤럭시 폴더나 또 갤럭시 플립 이쪽은 괜찮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반응은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다.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단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플이라는 악재에 맞춰서 지나치게 매도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매수할 기회 한 번 더 떨어지면 매수할 기회고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3369 약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은 괜찮은데 속도가 빠르면 곤란하다는 정도인데 지금 그 정도로까지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 이거 약간 부담됩니다. 92.7까지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은 1175원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원달러 일봉 차트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위에 그어놓은 수평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최근 지난 8월 중순경에 있었던 최고점인데 그것을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일봉 차트만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은 썩 좋지 않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올라갈 만한 특별한 불리한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차트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1180원 정도에서 방어될 것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저항선인 1200원 정도에서 방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에 대해서 지켜는 보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관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일본 증시가 여전히 탄탄합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탄력성은 좀 둔화됐죠. 일본 증시가 좀 꺾여야 우리 증시가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증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겠고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은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그 반대죠.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순매도하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아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는 것 최근 들어서 그래요. 9월달 들어서 사실상 순매수 기조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대량으로 매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부로 약 2천억 가깝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4분기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는 현재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했다가 막판에 약간 밀려서 보합금 구조로 마감이 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환율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환율까지 도와주면 그 언젠가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컴백하는 그런 수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이 될지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조금 앞당겨져서 9월 말이 될지 그건 확실치 않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부각되는 그런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일단 악재, 반도체 디램 현물가가 약 3개월을 걸쳐서 고점 대비 30% 정도 급락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당시 8만원이 깨져 현재 76,000원대입니까? 76,000원대에 있는데 그 악재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금년도 3,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내년도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55조 원 내지 60조가 넘어 58조 9천억이 사상 최대죠. 그걸 넘어가면 사상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내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현재 금년
비메모리 반도체 및 그 중에서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아. 오스틴 공장도 문제가 있어. 화재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화재는 아니고 셧다운. 그것 때문에 수율 문제도 좀 있었고 고생을 좀 했던 것이 삼성전자인데 그 문제가 더 해결됐고 수율도 개선됐다는 거죠. 또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가격도 인상 추진되고 있다. TSMC를 주관으로 해서 말이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 뉴스인데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 ABP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업체, 이게 중국 업체입니다. 근데 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중국의 로컬사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유통업체인데 이 업체가 세계적인 큰 손으로 등극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물량이 세계적으로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통하고 있다. 삼성전자산 비메모리 반도체 주로 CIS는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 그리고 모바일 DDI 이거는 DDI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AP는 어딥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이는 이제 그러한 그 제품들인데 이것이 중국 로컬사에 공급되고 있다는 건데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4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51.8% 수준으로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55%에서 56%에 달하는 건데 최근 1, 2년 동안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파는 바람에 그 지분 현재 그 지분이 51.8%로 최고 4년 내지 5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 더 이상 팔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 자, 그리고 8월 3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건 참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가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8월 31일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도합해서 약 9천억 가깝게 순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9거래일 동안 그 정도, 매일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난 현재 금년 들어서 지난 1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무려 20조를 넘게 순매도했던 그들의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시장에 좋은 것도 아닌데도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수하더라.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과는 아니지만 조금 매집한다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연말돼서는 배당 투자가 있고요. 또 연말 장세 또 연초 장세 기대감 때문에 선투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선물 시장이 약간씩 정상화되고 있죠. 이러다가는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 아직까지는 오늘도 약간 들어오긴 했습니다. 비차익 거래. 한주 들어오면은 수십조가 들어올 수도 있는 저변을 깔고 있는 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 그것도 차익 및 비차익. 특히 외국인들의 비차익.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된 총알로 삼성전자를 떠받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8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대략적으로 8만 5천 원 정도 수준 그런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것으로 지금 현재 수평선 하나를 제가 그어놨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안정화가 됐고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밑저의 본전이며 잘하면 최소한 10% 수익을 내고 내년까지 본다면 그 이상. 어차피 이 종목은 또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니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니 물려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있게 이 종목을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면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SKC인데요. SKC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SKC 관련 이슈. 얼마 전에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두 가지 이유로 실적 둔화 및 그리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빠르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돼서 SKC가 그 악재에 휘청됐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거기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느라고 제가 강변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도움이 됐던 리포트가 킴증권 리포트였었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동박과 관련된 2030년까지의 국내 수요만 70만 톤 정도 된다는 건데, 현재 2025년까지 SKC 및 그리고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 즉 양대사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불과 40만 톤, 국내 수요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이고 해외 수요까지 또 해외 수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부족 상태이니 지금 현재 그 과잉 투자로 보이는 것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레포트였었습니다. 그 바람에 킴증권 레포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찌됐든 그 이후로 2주 연속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됐다는 건데,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 실적 둔화도 이건 그전에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거는 주업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POPG,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게 이제 주 사업입니다. 이쪽에서 얻어지는 주 사업 부분이 지금 동박으로 그 주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 때문에 나오는 이제 실적 둔화니까, 이 실적 둔화를 갖고서 뭔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제가 오히려 일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금년 2분기 실적도 보면 깜짝 실적이죠. 특히 공장 OPM 영업이익률이 17.1%나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우량한 수치로서 오히려 지금 20%가 넘어갈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5공장도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고 6공장도 부분적으로 가동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것은 실적이 바로 반영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폴란드 동박 공장이 추진되고 있죠. 이미 말레이시아 공장 또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5공장 공장 완공 후에 그리고 2023년도까지 폴란드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25만 톤 생산 체계, 원래는 20만 톤이었던 건데 워낙 시장에 빠르게 획기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25만 톤까지 한채 그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사실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 현대차로 비교해 본다면 현대차 전체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이 최소한 한 20% 내지 30% 달할 때까지는 무한 질주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걸 떠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제반 부품업체 내지 소재업체들에 대해서는 꼭 SKC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좋으니 그들 요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들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보는 게 이겁니다. SK그룹 내 에너지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던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단 미국의 플라워 파워드로 조인트 벤처 수소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개 더 수소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도 좀 있었죠. 그 업체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SK ENS가 건설 인호 중심으로 수소 사업 추진단을 발족을 했고요. 또 현대차가 더불어서 2차 전지 동맹 체제를 구축을 했죠. 그리고 소재 생태계, 이거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 자, 미국 투자 확대해서 현재 제1공장, 제2공장 추진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죠. 포드사와 제2차 전지 동맹 체제 구축했다는 것도, 결성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현대차, 포스코, 효성과 4자 수도 동맹 체제, 또 얼마 전 수소 협의체에도 가입을 했죠. 그런 거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 합작사 EVE와 합작사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중국의 양극재 세계 최대 업체인 BTR사와 양극재 합작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자, 그것도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SK 골격을 보면 기존 텔레콤 통신이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학, 3대 분야에서 좀 반도체와 통신은 그대로 놔두고 화학 부분을 에너지 부분으로
대거 그 주업을 바꾸는 생태계의 대전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핵심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 SK IET 이런 종목들, SKC 같은 종목들, SK 머티리얼스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후발이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 3사 체제의 한 종목, 한 업체가 됐다는 거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3사, SK, LG화학, 삼성 에스텍, 그 다음이 바로 SK 이노베이션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요 4대 소재 부분 중 현재 일단 양극재, 음극재는 SK 머티리얼스 및 그리고 음극 분야에 SKC가 현재 일단 담당하고 있고요. 자, 분리막은 그 전부터 했던 거죠. SK 이노베이션에서. 그리고 이미 또 그 분사가 돼서 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SK IET. 그리고 음극재 동박 쪽은 SKC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SK 실트론에서 또 담당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제 SK 그룹을 보면 완제품을 만들고 그 완제품의 4대 주요 소재 분야인 분리막, 전해질도 SK 머티리얼스 합니다. 전해액이죠. 전해액.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각각 중요한 동박이나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처음에는 엉성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완성도 높게 구축을 해 나가서 그림이 맞잡아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부분 잘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히는 정도 단계까지는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SK그룹이 유일을 하다는 거죠. 가까운 LG화학도 이런 체제를 밸류 체인을 서플라이 체인을 갖지 못했고요. 삼성 SD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종목은 대부분은 그 소재나 부품을 외주받아서 그것을 조립하거나 부분조 자체적으로 보강해서 또는 자체 생산한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그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는 자체적으로 그 생태계, 밸류체인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종합적으로 오히려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세계 생태계를 잘 적응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그쪽 업계에 잘 적응해 나가며 리더로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SKC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어찌됐든 2차 전지는 SKC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